예, 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커피의 품종에 관련된 내용, 그리고 커피가 아니죠. 생두 생두의 가공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커피 품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라는 표현을 하죠. 예. 근데 이제 원종 표기가 있고 품종 표기가 있습니다. 예. 원래 총 세 가지인데요. 맨 마지막에 리베리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 약하고 품질이 좀 낮고, 그 다음에 자급자족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그 농가에서, 그 나라에서 다 자급자족해서 소진을 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. 예.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대중적인 건 아라비카죠.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커피 그랬을 때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사실 거의 아라비카로 보시면 됩니다.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뽑을 땐 원두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해서 뽑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블렌딩을 합니다. 두세 가지, 세네 가지의 원두들을 조합을 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풍미를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블렌딩을 하죠. 그 과정에서 로부스타를 넣는 것도 있고, 로부스타를 안 넣고 아라비카 품종으로만 블렌딩을 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모르죠. 커피 카페 운영자만 알죠. 그러니까 넣었을 때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걸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. 들어가서 로부스타만의 또 장점이 부각을 시켜서 맛이 있는 곳이 있고, 아라비카만 쓴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섞는 것도 있고 아라비카만 하는 것도 있고, 그랬을 때 그 맛은 그 카페 운영자라든가 로스터라든가 바리스타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한 잔 마시고 그 풍미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만 결정하게 되죠. 근데 품종을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 품종으로 들어가면, 커피 품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각 나라별로 병충해가 각 나라별로 다르죠. 그리고 그 나라의 토양하고 기후에 따라 커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커피 품종을 개발을 해왔습니다, 지금까지. 그래서 각 나라별로 각각의 지역별로 기후하고 토양, 뭐 강수량,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품종을 개량을 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요.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티피카하고 버번,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제일 대중적이죠. 그랬을 때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 로부스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수세식 가공을 한답니다.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. 그 다음에 높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산지대에 수확을 합니다. 아라비카는 로부스타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생산이 됩니다. 보통 뭐 한 1100m 보통. 그 다음에 로부스타는 한 800m 이하에서도
거의 뭐 평지에서 예, 평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하니까요. 예,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예, 고산지대에서 수확을 한다 그 표현입니다. 그 다음에 조금 고산지대다 보니까 뭐 경사도 지고 예, 그렇다 보니까 공임이 그죠? 작업 비용이 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상대적으로 로부스타에 상대적으로 이제 견주어 본다면, 로부스타는 아라비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을 한 겁니다. 병충해, 그 다음에 생산량의 극대화. 네. 아라비카가 병충해 뭐 1970년, 1960년대만 해도 로부스타가 생기기 전에 아라비카만 이 지구상에서 커피 벨트라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? 커피를 생산하는 조건이 맞는 예. 커피 생산국에서 각 나라별로 뭐 태풍이 온다든가 병충해 한번 온다든가 그러면 생산량이 뭐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진 해가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1960년, 70년 뭐 이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. 지구상으로. 예. 그러면 뭐 커피 생산량이 뭐 절반 이하 뭐 그 전해에는 1년 전에는 뭐 100을 생산을 했다. 그러면 태풍이 온다든가 병충해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뭐 40, 50 이렇게밖에 수확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도 치명적이죠. 가격이 급등을 할 테니까요.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에서 비롯돼서 나온 게 로부스타입니다. 그래서 조금 평지, 높은 고산지대가 아닌 평지에서도 좀 낮은 고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커피. 두 번째, 병충해에 강한 커피. 세 번째, 커피벨트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커피. 네. 그런 조건들이 조합이 돼서 탄생된 게 로부스타종입니다. 그래서 베트남이 제일 최대 생산 국가죠.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여 자연 건조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커피 생산량의 30-40%를 차지합니다. 네.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각 나라별로 커피 생산량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. 거기서도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아라비카종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편이고요. 품질이 사실 아라비카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로부스타의 주 공급처는 사용처는 인스턴트 커피 쪽입니다. 가격이 저렴하죠. 아라비카에 비해서 아라비카종에 비해서 로부스타는 가격이 대량 생산이 되고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가 아닌 거의 평지 800m 이하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죠. 품질은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지죠. 가공 방식으로 넘어옵니다. 커피에 대한 이론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건너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커피 풍미를 결정하는 데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. 커피 그 생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있죠. 예. 뭐 하여튼 커피 전체적인 풍미를 100으로 친다면 커피 생산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가에서 커피 나무를 생육하고 수확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커피 나무에서만 얻어지는 그 커피의 풍미를 한 70으로 보고
30은 또 이 건조 방식에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실제로. 네. 요건 제 의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자연 건조 방식, 기본적으로 뭐 더 다양히 더 많은데,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아주 기본적인 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4개 정도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. 자연 건조식, 내추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건조를 하고 탈곡만 합니다. 가장 일반적이죠.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들께서, 어머니들께서 고추 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그냥, 그죠? 장판 위에다가 쭉 널어놓은 거. 예.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바닥에 널어놓고 햇볕에 건조시키는 거죠. 별도로 과육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 풍미가 생두에 좀 배는,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풍부합니다. 네. 요거는 이제 직접 본인이 핸드드립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압니다. 특히 이 워시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비용이 저렴한 반면 벌레가 많아져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확량이 좀 적어집니다. 그 다음에 펄프드 내추럴 방식이 있습니다. 예. 세척을 하고 과육을 퍼치먼트에서 분리를 하고 과육과 점액질이 남아있는 파치먼트를 건조를 합니다. 주로 이거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가공 방식이고요. 예, 수분 함유량이 11%에서 13% 정도 될 때까지 건조를 시킵니다. 예, 자연 건조식보다는 신맛이 강하고 수세식보다는 단맛과 바디감이 좋고 풍미가 우수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커피 원두에 대해서 생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좀 그때 또 추가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는 걸로. 예,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는 내추럴하고 워시드 방식이 있습니다. 예, 수세식. 세척을 하고 과육을 제거하고 발효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물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고 탈곡을 합니다. 예. 기본적으로 일단 물에 생두를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생두를 물에 담급니다. 예. 그러면 둥둥둥둥 위에 뜨는 게 있겠죠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량이죠. 예. 속이 빈 생두들이 있겠죠. 그걸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. 네. 그런 식으로 물에 생두가 들어가죠. 벌레가 없겠죠, 당연히.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말리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.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용이 높아지죠. 네. 기본 향미는 보존되지만 부수적인 맛이 제거가 될 수밖에 없죠.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. 그렇기 때문에 풍미가 깔끔합니다. 네. 불필요한 커피의 풍미가 물에 씻겨 내려가니까 깔끔하죠. 상대적으로 내추럴 방식은 그 풍미가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. 두 개가 상대적이죠. 네. 자연 건조식하고 내추럴 방식하고 워시드 방식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반수세식, 세미 워시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수세 과정식, 수세식 과정에서 발효하고 세척 단계가 없답니다. 예. 그러니까 내추럴 방식보다 손실률이 낮다는 얘기죠. 그죠? 예. 자연 건조식은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수세식은 시간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, 높기 때문에 고안된 방식. 중간에 이제 타협을 본 거죠. 예. 자연 건조식하고 수세식하고 두 개의 장점을 세미 워시드 방식으로 고안을 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것도 좀 나중에 원두 보실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렇지만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는 워시드 방식, 그 다음에 내추럴 방식,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웻 훌링 방식,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예, 그거는
나중에 하시죠. 예. 원두 할 때 나중에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는 그 원래는 이제 앞 시간에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됩니다. 결점두에 대해 결점두. 사실 뭐 저희들하고는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큰 연관성은 사실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생산 현지에서의 문제고, 그 다음에 수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한국에 들어온 수입업자가 소매 도매를 할 때의 문제고, 그 다음에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들이 또 걸러냅니다. 그 사람들의 또 문제죠. 왜냐하면 결점두가 많은 것들을 로스팅을 한다거나, 로스팅을 하고 나서 결점두가 있는 것들, 예를 들어서 뭐 속이 비었거나 깨졌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는 뭐 아주 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풍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,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신뢰도의 문제도 연결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결점두는 사실 소비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중간에 유통, 그다음 판매처들은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. 생두 중 결함이 있는 콩, 커피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. 그죠? 사람이 직접 선별하거나 밀도차를 이용해서 기계로 선별합니다. 생두 사이에 끼어있는 들어있는 돌이 있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뭐 쌀에도 돌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깨진 생두라든가 썩은 콩, 벌레 먹은 콩, 그 다음에 오래된 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콩 모양을 선별하는데, 보통 그 눈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것만 걸러냅니다. 뭐 안에까지 까볼 수는 없으니까. 그리고 결점두가 적은 생두일수록 높은 등급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등급은 가격에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 다음에 가공 방식이나 밀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. 결점두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참고사항으로 이제 커피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요 정도는 이제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커피의 품종 및 등급의 표시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케냐 AA 뭐 이런 게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생산국, 그 다음에 산지명 또는 수출 항구명, 그 다음에 등급, 이런 순서대로 나옵니다. 그래서 과테말라, 안티구아, 필라델피아, 그죠? 에티오피아, 예가체프, G1 등급이죠. 요거는 산지, 국가, 그죠? 산지 등급, 국가, 산지 등급, 국가, 산지 등급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커피를 하시다 보면 요것도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 원두를 볶아서 파는 업체들이 뉴크롭, 뉴크롭 이 두 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. 패스트크롭하고 올드크롭 얘기는 잘 안 하죠. 왜냐하면 신선한 제품이라, 우리가 판매하는 원두는, 커피 원두는 신선한 원두입니다. 그래서 뉴크롭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런 것들을 잘 쓰진 않죠. 뉴크롭이라 하면 1년 이내에 수확한 원두를 뉴크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. 뉴크롭은 수분 함량이 10%에서 13% 정도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풋풋한 향이 납니다. 그리고 조금 뭐 매운 향도 난다 하는데, 일반적으로 풋풋한 향이 납니다. 그래서 딱 생두, 로스팅 하기 전에, 원두가 되기 전에 그린빈, 생두를 이렇게
향을 맡아보면 풋풋합니다. 대부분 뉴크롭은. 그 다음에 그린색을, 그래서 이제 그린빈이라고 하죠. 예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 함량은 떨어지고 향도 점점, 그죠? 예. 그리고 색깔도, 생두의 색도, 예, 누래집니다. 예. 올드크롭 같은 경우는 누렇습니다. 예. 저희가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 다 요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커피 품종하고, 예, 건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